그때 그 어른의 충고 허투루 들었다가 후회한 말. 일부. 어른의 말은 늘 늦게 이해된다. 어릴 때는 잔소리로 들리고 청년기에는 불필요한 조언처럼 들린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겪는 문제의 정답이 바로 그 시답잖아 보였던 말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회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누구나 지나치듯 들었다가 뒤늦게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말을 떠올리며 시작한다. 1. 남의 말 쉽게 믿지 마라. 20살 무렵 나는 세상이 참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말 그대로 행동하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너를 도울게라고 하면 정말 도와줄 거라고 믿었고 내가 너 편이야라고 말하면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동네에서 늘 말없이 웃던 큰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사람 말은 행동으로 확인해라. 그땐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너무 삐뚤게 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나는 깨닫게 되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한다. 좋은 말, 예쁜 말, 멋진 말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다. 행동은 비용이 들고 자신의 시간을 써야 하고 책임이 따른다. 누군가는 도움을 약속해 놓고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많았지만 진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몇 안 됐다. 그때 비로소 큰아버지의 말이 이해됐다. 어른들은 경험으로 말한다. 젊은 나는 감정으로 말했고 단순함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지나고 보니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 충고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때그때 말해야 한다. 속에 쌓아두지 마라. 그 시절에 나는 마음이 불편해도 참는 걸 미덕으로 여겼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돼도 괜히 분위기 흐릴 필요 없지 하고 웃어넘겼다. 서운해도 덮어두고 억울해도 침묵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 말은 그날 해야 한다. 하루만 늦어도 괜히 커진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표현에 집착할까? 말 안 하면 그냥 평화로운데 굳이 뭐하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됐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물속의 돌처럼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서 부풀고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폭발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상대도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한다고 침묵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이제는 할머니의 말이 정확했다는 걸 안다. 감정은 신선할 때 다뤄야 한다는 것. 쌓아두면 곱는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3. 돈은 아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학생 때 나는 절약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과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정거장을 걷고 500원이라도 절약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통에서 만난 한 노인이 말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돈은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해.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며 희한한 걸 겪기 시작했다. 값싼 물건을 사면 금방 망가지고 싸다고 산 서비스는 결국 더 큰 비용을 만들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기회도 생기지 않았다. 돈을 아끼는 데만 집중한 나는 정작 돈을 지키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사람, 좋은 경험, 좋은 배움에는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노인의 말 속에 담긴 지혜는 그제야 이해됐다. 4.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가장 위험한 건 빨리라는 생각이다. 어릴 땐 너무 조급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안정되고 싶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말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엉뚱한 길로 들어선다.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했다.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닌가? 느리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급함은 실수를 만들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결정했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필요한 비교를 계속하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빨리 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꾸준히 가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조급함은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흔드는 감정이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이 왜 그토록 강한 지혜인지 후회와 경험이 쌓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5. 사람은 결국 자기 그릇만큼 산다. 언젠가 한 교사가 말했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들이고 못 버틴다. 그때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간관계를 겪다 보니 이 말이 삶의 본질 같았다. 누군가 갑자기 성공해도 금방 무너지는 건 성공을 담아낼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에도 묵묵히 버틴다. 그릇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과 성찰로 만들어진 깊이였다. 그때 들었던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방향이었다.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회가 와도 담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마무리 뒤늦게 배운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돌이켜보면 어른들의 말은 늘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언젠가 알게 될 말이었다. 우리는 그 말을 허투루 들었지만 세월은 그 말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어른의 충고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막아주는 안내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그때 들었던 말이 그저 말이 아니었다는 걸. 그 말들이 결국 나를 지탱해준 지혜였다는 걸. 1부는 여기까지. 이후 2부에서는 관계 일삶의 무게 속에서 뒤늦게 깨달은 또 다른 충고들을 이어서 이야기하겠다. 2부. 어른이 남긴 말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젊은 날에는 이해할 수 없던 말들이 삶의 무게와 함께 천천히 의미를 드러낸다. 2부에서는 관계, 선택, 마음의 태도에 관한 충고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6. 정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편이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다 돌아오겠지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 가게를 하시던 아저씨가 말했다. 정은 줘도 되는데 습관처럼 주면 안 돼.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다. 정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당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당연히 들어줄 거야 하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선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고 도와준 만큼 더 휘둘리고 더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저씨의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다. 정은 값진데 함부로 주면 스스로만 힘들어진다. 정은 마음의 재산이다. 알맞게 줘야 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뒤늦게 깨달은 이 말은 관계에서 내가 나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충고였다. 7. 미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다. 10대 때 나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속에 불이 붙었다.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며칠씩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너를 갉아먹는 거다.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내가 손해야? 그렇게 버티고 미워하고 속상해하며 시간을 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다. 미움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남는다는 걸. 상대는 잠든다. 하지만 나는 잠을 못 잔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계속 곱씹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었다. 미움은 저장해두면 독이 된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나에게 투자했다면 마음도 삶도 훨씬 넓어졌을 텐데 나는 미움이라는 감정에 매달려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는 미워하기보다 거리두기를 선택한다. 미워하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값지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8. 손해 좀 봐도 된다. 대신 자존심은 지켜라. 젊을 때는 돈 몇만 원, 인정 한 줄, 이득 하나가 너무 중요해 보였다. 그래서 작은 손해도 절대 보기 싫었고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 부글부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차분히 말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손해를 본다.
이 말이 내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알게 된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과 멀어진다. 반대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은 묘하게도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돌아온다.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손해가 더 큰 재산을 데려오는 셈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충고에서 더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손해는 봐도 되지만 자존심은 팔지 마라. 돈, 기회, 인정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한번 버린 자존심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이 됐다. 9.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모두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은 늘 아름답게 들렸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말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진짜 좋아하는 일만 쫓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하는 일도 밥이 돼야 오래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할머니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보니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도 수입이 불안하면 스트레스가 됐다. 좋아하는 일도 결과가 안 나오면 자신감을 잃었다. 좋아하던 것조차 오히려 싫어지는 순간도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일은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책임 있어서 버티는 거라는 걸.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걸. 꿈을 지키는 건 감성과 열정뿐 아니라 꾸준한 준비와 생활의 안정이라는 걸. 할머니의 충고는 내 삶의 균형을 잡아준 현실적 지혜였다. 10. 남 탓하느라 보낸 시간만큼 너는 제자리다. 무언가 잘 안 되면 남 탓부터 했다.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운 탓. 내 책임은 되도록 적게 보려고 했다. 그걸 보던 한 스승님이 말했다. 남 탓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첫 반응은 억울함이었다. 내가 탓할 이유가 있으니까 탓하는 건데. 하지만 경험은 가르쳐준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의 성장은 멈춘다는 걸. 문제를 남에게 돌리면 마음은 잠시 편하지만 그 순간 나는 배우지 못한다. 내가 해야 할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었는지 분석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승의 말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 남 탓은 순간의 위로지만 평생의 발목 잡기가 된다.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뭘 배워야 할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까? 이 태도는 상처를 없애진 않지만 삶을 앞으로 밀어준다. 11. 지금의 인간관계가 평생 갈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라. 젊을 때는 친구들이 평생 함께할 것 같았다. 서로 의리로 똘똘 뭉친 것 같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곁에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멈췄다. 인연은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뜻밖의 사람이 인생을 바꿔주기도 한다.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변할까?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러나 어른들의 충고는 단순했다. 변하는 게 정상이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관계도 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오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법. 그것이 어른이 알려준 지혜였다. 12. 마무리 어른의 말은 미래의 나를 위한 메시지. 살아보면 알게 된다. 그때 들었던 말은 그 시절의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말이었다는 걸. 어른의 충고는 지금 당장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꺼내보게 되는 지혜의 씨앗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다. 특히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주는 말은 그 자체로 시간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2부는 여기까지. 3부에서는 일 실패, 선택의 순간에 대해 허투루 들었다가 후회한 충고들을 이어서 이야기하겠다.
3부. 3부에서는 일 선택, 실패, 기회에 관한 충고들,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나중에 삶을 깊이 비추는 말들을 담았습니다. 13. 바쁘다고 중요한 걸 잊지 마라. 직장에 막 들어갔을 때 나는 매일이 전쟁 같았다. 출근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람들 맞추느라 정신없고 돌아보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선배가 말했다. 바쁨은 핑계가 되지만 책임은 기다려주지 않아. 처음엔 그냥 직장 꼰대의 잔소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못하고, 건강을 내일로 미루고, 하고 싶었던 꿈은 뒤로 미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흐려지고, 바쁘다는 말은 편하다. 나를 합리화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바쁨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을지였다. 선배는 이렇게 덧붙였다. 진짜 중요한 건 바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바쁠 때 챙기는 거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한다. 삶은 바쁨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14.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늦었다는 건 아직 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떤 목표든 시작하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였다. 그때마다 기억나는 어른의 말이 있다. 진짜 늦은 건 후회만 남겨둘 때야.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지만 막상 시도하려 하면 타이밍이 지나버린 것 같아 겁부터 났다.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다. 3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40대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50대에 다시 배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도 된다. 나이는 숫자이고 늦음은 핑계였다. 그 어른은 이렇게 말했다. 늦었다고 말할 시간에 한 발이라도 먼저 걸어라. 그 말대로 해본 날들은 후회가 아니라 성장이 남았다. 15. 돈은 모을 때보다 잃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보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어느 날 평생 장사를 해온 한 사장님이 말했다. 돈을 지키는 실력이 있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 그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그때는 몰랐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라. 욕심이 들어오면 이미 위험 신호다. 급한 선택은 대부분 손해를 부른다. 확실한 돈은 세상에 없다. 그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때 나는 몇 번의 실수를 했다. 조금의 욕심이 손실로 돌아왔고 안일함이 기회비용이 되었다. 돌이켜보니 사장님의 말은 결국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불안할 때일수록 천천히 확실하게 가라. 그 충고는 돈뿐 아니라 모든 선택에 적용되는 지혜였다. 16.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알아본다. 어릴 때는 준비하면 기회가 온다고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다. 준비한다고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준비된 사람을 향해 움직였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도, 상사가 새로운 역할을 맡길 때도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갔다. 옛 직장에서 나를 잘 챙겨주던 과장님이 말했다. 준비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 하는 거다. 준비가 부족하면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지고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는 그 사람을 향해 기울어진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앞서고 망설임보다 용기가 빠르게 움직인다. 결국 기회를 잡는 건 재능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었다. 17. 실패는 끝이 아니다. 멈춰버릴까봐 끝이 되지. 한 번의 큰 실패가 있었다. 그 뒤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무슨 일을 하든 겁이 났다. 그때 한 어른이 나에게 말했다. 실패는 내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도망치는 건 내 인생을 바꾼다. 그 말은 정말 아팠지만 정확한 말이었다. 실패는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고 다음 선택의 방향이 된다. 하지만 멈추면 실패는 실패로 남는다.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다. 그 어른은 이렇게도 말했다. 실패는 비틀거림이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깊게 박혔다. 인생에서 실수했을 때 한 걸음 더 내딛게 해준 힘이었다. 18. 말보다 선택이 너를 만든다.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배웠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말했다. 사람을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선택이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꿈이 있다 말할 수 있고, 노력한다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아낀다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다르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 불편함이 있고 희생이 있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 어떤 순간에 어떤 길을 택했는지, 어려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편한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은 나의 선택 기준을 바꿔놓았다. 19. 누구나 나이 든다. 하지만 누구나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혜를 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때로는 나이는 들었는데 생각은 어린 사람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느 어른은 말했다. 나이는 자연이 주고 성숙은 내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은 정말 뼈 아팠다. 내 나이를 떠올리게 했고 지금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돌아보게 했다. 성숙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실패해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이는 들지만 어른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를 조금 더 꾸준하게 단단하게 만들도록 이끌어 주었다. 20. 3부 마무리 삶의 선택은 결국 나를 데려간다. 돌아보면 그때 들었던 충고들은 모두 삶의 갈림길에서 나를 깨우는 말이었다. 바쁨 속에서 중요한 걸 잊지 말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기회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 성숙은 스스로 만들어라. 어른의 충고는 지금도 삶을 움직이는 나침반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길을 비춘다. 3부는 여기까지. 원하면 4부도 바로 이어서 작성해 줄게요. 4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된다. 어른들이 남긴 말 중에 그 순간엔 이해가 되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치게 만드는 말들이 있다. 4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된다라는 충고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지 깊고 담담하게 풀어간다. 1. 어른들이 했던 말 중 가장 못 알아들었던 말.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이만큼만 세상을 본다. 20살엔 20살의 세상만, 30에는 30의 세상만 보인다. 그러니 어른들이 하는 모든 충고가 그 나이에 곧바로 와닿을 수는 없다. 너 지금은 이게 다 내 세계인 것 같지?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어른들이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생각했다. 나도 나름 생각 있고 꿈도 있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말이다. 하지만 인생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수록 깨닫는다. 그 말이 사실은 경험으로 검증된 진실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건 결국 다 경험으로 쌓인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걸 가르는 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내 곁에 남아있는가야. 젊을 땐 이해하기 어렵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영원할 것 같고 나를 상처 준 사람도 결국 용서될 것 같고 지나가는 인연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된다. 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건 실력이자 선택이며 인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멈추고 바라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늘 달리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다 관계의 파도에 크게 휩쓸린 뒤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용히 되새기게 된다. 3. 나쁜 선택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후회가 찾아온다. 젊을 때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눈에 딱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잘못된 결정은 대개 소리 없이 스며든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고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나중에서야 뒤늦게 문제가 터진다. 기회였다는 걸 몰라서 놓친 것, 포기하면 편할 줄 알고 포기한 것, 조금만 더 버텼다면 달라졌을 선택들. 그 모든 후회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도 어른들이 한 말처럼 중얼거리게 된다.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어른들은 잊지 않고 말한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시 시작하기에 제일 빠르다. 이 말 역시 나이를 먹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한다. 인생은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대개 진짜 끝이 아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방향만 조금 고치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회복하려는 마음,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 다시 사랑하려는 용기. 이 모든 감정은 어느 나이에든 유효하다. 결국 인생은 되돌아보니 보이는 길로 완성된다. 앞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 돌아보며 깨닫는 게 성장이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이 유난히 소중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일찍이 말했던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된다. 우리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게 될 것이다. 4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5부에서는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꾼 순간들을 더 깊이 있게 풀어간다. 5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꾼 순간들. 우리가 기억하는 어른의 충고 중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 나중에 삶을 갈라놓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왜 그 말이 중요했는지 몰랐고 왜 그 말을 그토록 강조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는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하기도 살리기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을. 넌 너를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남긴 울림.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넌 너를 너무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반도 안 쓰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대충 넘겨버렸다.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하고 속으로 되뇌며. 하지만 인생이 한번 크게 꺾이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문득 깨닫는다. 가장 알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못해서 안 한 줄 알았던 일도 사실은 두려워서 못한 것이었음을, 결국 가장 큰 방해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이었다는 걸 뒤늦게 이해하게 된다. 이 사람은 힘들 때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도 들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누가 힘들면 다 예민해지는 거지, 그냥 잠깐일 뿐.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를 한번 넘겨보면 보인다. 누군가는 힘든 와중에도 사람을 챙기고 누군가는 힘든 와중에 남을 밟는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낸다. 이 말을 어른들이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편할 때 보지 말고 힘들 때 보라는 조언이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참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 평생 아껴 쓰지 마라. 어릴 때는 이 말이 그냥 예의범절을 강조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말의 무게가 깊어진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는 말을 아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다. 고마움을 말하지 않으면 권리인 줄 알고 미안함을 말하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값싼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고 서로의 마음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연결이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말의 진짜 정체. 어릴 때는 기회가 그냥 운이 좋으면 오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된다. 기회는 사실 사람을 고르는 눈이 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다가가고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겐 조용히 지나친다. 어른들 말 맞다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기회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기회는 오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고 지나간 후에야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을. 인생을 바꾸는 말은 대부분 조용히 스며든다. 정작 우리 삶을 바꾸는 말들은 큰 목소리로 외치는 말이 아니다.
잔잔하게 아주 조용히 마음에 들어오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며 누군가에게 다시 같은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한다.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되어가는 것이다. 6부에서는 왜 우리는 어른의 충고를 늦게서야 이해하게 되는가, 즉 후회와 성장의 관계를 더 깊게 풀어가겠다. 6부. 왜 우리는 충고를 뒤늦게서야 이해하게 되는가? 어른들이 해준 말들은 그 당시엔 참 쉽게 들린다.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넘겼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그 말이 마음에 불쑥 올라와 가슴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왜 어른의 충고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걸까? 6부에서는 그 이유를 깊고 잔잔하게 풀어간다. 일 경험이라는 자물쇠가 열려야만 보이는 진실. 사람은 듣는 만큼 이해하는 게 아니다. 겪은 만큼 이해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 삶에 비슷한 상처가 생기고 비슷한 슬픔이 지나가야 그제야 귀가 열린다. 어른들은 이미 수십 번 넘어지고 10번은 더 실수해봤기에 아무 말 없이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그때 돌아서며 했던 말.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그 답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젊음은 가능성을 보지만 어른은 결과를 본다. 젊을 때는 앞에 놓인 선택지를 가능성으로 본다. 이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충고가 다소 과하게 들리고 때로는 제약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어른들은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직접 지켜봐왔다. 우리는 출발선에서 달리는 법을 고민하지만 어른들은 도착점까지 가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말한다. 그 길로 가면 후회가 남는다. 근데 그걸 지금 말해도 넌 잘 안 들을 거야. 그 말이 서늘한 이유는 모든 길의 뒷모습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삼감정 앞에서는 조언이 잘 들리지 않는다. 어른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때는 대부분 감정이 앞서 있을 때다. 사랑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의 그 사람 조심해라는 말이 방해처럼 들리고 의욕이 넘칠 때는 천천히 가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는 말이 답답한 잔소리로 느껴진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이 끝난 뒤에서야 알게 된다. 충고는 감정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식었을 때 스며드는 말이라는 걸. 사인간은 손해를 봐야 배우는 존재. 참 아픈 진실이지만 사람은 손해를 본 후에야 배우는 경우가 많다. 잘해준 사람을 잃어본 뒤에 진짜 좋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한번 무너져 본 뒤에야 왜 버티는 게 중요한지 알게 된다. 아플 필요는 없지만 아픔을 겪고 나서야 어른들이 했던 말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 그제야 우리는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5시간이 지나면 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어른의 충고는 시간이 지나며 전혀 다른 강도로 가슴에 들어온다. 과거엔 잔소리였던 말이 지금은 보호였음을 알게 되고, 과거엔 부담이었던 말이 지금은 길을 잡아주는 등불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말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란 것이다. 성장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을 보이게 만드는 힘이다. 6글에서 어른의 말을 기억해두는 것만으로도 길이 열린다. 모든 조언을 그 자리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 한쪽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문득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말이 다시 떠오를 때가 온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른의 충고가 그때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 준비된 말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6부는 여기까지이며 7부에서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완결을 향해 간다. 7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후회를 안 하고 사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말을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며 산다. 어른들의 충고는 바로 그런 인생의 뒤끝을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게 해주기 위한 보이지 않는 길잡이였다. 7부에서는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후회 대신 단단함을 남기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1. 지금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후회 중 가장 쓰라린 것은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순간들이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이들은 우리 인생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그 가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고마움을 깨닫지 말아라. 우리는 때때로 너무 먼 꿈만 바라보다가 정작 가장 가까운 소중함을 놓친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라는 말의 진짜 이유다. 이 미루지 말라는 충고는 진짜였다. 미루는 건 습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착각이다.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은 나중에 할 거리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일, 고마움, 사과, 사랑, 화해. 미루지 말아야 할 순간들은 대부분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 있다. 삶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절대 사치가 아니다. 어른들이 종종 말한다.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안 그러면 결국 다 놓치게 된다. 하지만 젊을 때는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좀 더 참고, 좀 더 내어주고, 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의욕이 꺼지면 뒤늦게 깨닫는다.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내가 채워져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작은 선택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크고 특별한 기회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방향을 만들어낸다. 하루 10분의 독서, 자기 감정 돌아보기,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기, 몸을 움직이는 짧은 운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몇 달 뒤에는 아예 다른 사람을 만든다. 어른들은 알고 있었다. 인생의 갈림길은 생각보다 더 자주 아주 사소한 선택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결국 남는 건 마음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 시간이 지나면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된다. 어른들이 말한 마음 챙기라는 조언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었다. 삶의 마지막 장에 가서 진짜 남는 건 감정의 흔적뿐이기 때문이다. 유구리가 어른의 말을 다시 이해하는 이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어른이 된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를 걱정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 깨닫는다. 어른의 충고가 삶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차례다. 7완결 후회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후회가 남는 자리를 지혜와 성장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어른들의 충고는 과거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나침반이다. 그 말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후회 대신 조금 더 단단한 내일을 만드는 방법이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